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장 흐름부터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자리가 아닐까? 숨고르기가 역력하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좀 올라왔긴 올라왔고, 근데 더 갈지는 잘 모르겠고, 네. 고민스러운 상황 쪽에서 미국장도 요즘 그런 분위기죠. 이제 더 갈까 말까 이런 분위기. 이런 쪽에서 이제 막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실적 발표 끝나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실적이 이제 어제자로 이제 사업 보고서와 함께 다 나왔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그에 따라서 좀 등락이 왔다 갔다 이제 종목별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제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시장에 그러면 지금 뭐 미중 간의 관세도 그렇고 거기다 큰 이상이 없는 변화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 이제 지상은 좀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또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또 시장은 또 출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까지 가서 한번 훑으시니까 거기서도 이제 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막 또 이제 수주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거 이외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관세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죠. 예, 관세 어떻게 마무리 지을래? 그런 쪽인데 계속 이제 한 90일간 유예를 줬기 때문에 이제 그 안쪽에서 이제 또 이제 각국과 그리고 또 중국과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만 바라봤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다른 국가들과도 다 같이 이제 네. 90일 동안에 그게 펼쳐지면서 이제 7월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아마 여기서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약간 리스크는 온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계속 이쪽으로 시도하다가 좀 주춤했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6월 중순이나 말쯤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성과가 없다. 불안해질 것 같아요. 네, 관세 관련된 쪽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 봐가시면서 지금은 일단 이럴 때 시장은 약간 뭐 그렇다고 지수가 강하게 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그리고 또 이번에 실적 좋은 종목 그리고 또 수주 계속 받는 종목 할 만한 종목, 예, 할 만한 종목. 할 만한 종목? 그게 이제 저희 딜 사이트에서 막 종목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중심으로 해서 종목 대응으로,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실적이 나오고 또 지금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잡아 보셔야 될 텐데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야기. 첫 번째 주제는 삼양식품. 너무나 잘 가요. 100만 원을 넘어선 자리에서 123만 원 오늘 장중에 터치가 됐습니다. 현재도 19%의 강세고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궁금해요. 이제 이미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지 오래였는데 주가 네. 전망 체크해 볼게요. 삼양식품이 아니고 백양식품이네요. 백양식품. 100만 원이니까 백양. 네. 예. 3만 원일 때도 있었는데 예전에는요. 3만 원이요? 네. 그 이제 저 처음에 주식할 때 그때는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100만 원대 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모자른다. 120만 원까지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쌈바도 넘어가네요. 네, 그렇죠. 주가가 예, 그러니까 100만 원대 또 초고가주가 탄생 이런 쪽들이고 그전에도 이제 계속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좋을 거다 그러는데 이거 뭐 100만 원 달린 종목을 뭐하러 사? 이거 얼마나 오를 거라고. 예, 한 번 실적 좋아서 20% 올라가네요. 네.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의 모멘텀을 받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 서프라이즈 실적을 낸다 그러면 당연히 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좀 배팅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뒤 다음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 계속 이번에 실적 나온 것도 평소에 보면 잘 나왔다는 실적이 900억대, 네. 뭐 800억대, 900억대 나오던 게 이번에 1,300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한 400억이 더 많이. 근데 삼양식품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뉘앙스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증설만 잘했으면은 지금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보면은 여행 유튜브나 그 해외 현지에서 나오는 유튜버들의 반응들 보게 되면 거의 다 얘기하는 게 한국 식품, 한국의 라면들이 여기까지 점령했네 하면서 매대에 보면은 이제 뭐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뭐 중국이 아니라 일본 식품들 이런 거 하면서 그 아주 요만하게 생긴 그 작은 네. 그 이름이 까먹었습니다. 그 라면들 예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밀어내고 한국 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도 진열을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불닭 시리즈 딱 하나밖에 안 들어오가 있다. 그들은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공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설을 하는 과정들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 또 이제 미라 공장, 이 공장이 이제 6월달에 완공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더 업사이드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찬란한 모습을 가져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이제 삼양식품 관계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삼양식품의 이제 조언을 살짝 한번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환율 관리하셔야 됩니다. 환율이요. 네, 환율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예. 왜냐하면 아마 이번 1분기 실적 쪽에서 나왔던 게 이제 QM 확대보다 P 쪽은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올라간 것들에 반영이 되는데 그게 환율과 같이 연관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1분기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평균 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환율이 바뀌게 됐을 때, 네. 그러니까 고점에서 변동이 커지게 되면은 의외로 그러니까 약간 해지라고 그러죠. 네. 이런 쪽들을 좀 담당을 하고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서프라이즈율이 좀 적어든다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부담감이 되겠죠. 그런 것도 네. 한번 보시면서 일단 이상 없다, 계속 확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는 맞다. 하지만 이제 지금 산다. 못 일단은- 사겠어요, 사실 지금. 추세가 딱 가는데 추세 올라타는 전략은 괜찮아요. 강심 뭐 물리기밖에 더 하겠.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같은 데도 네. 솔직히 만약에 삼양식품을 너무 사고 싶다 사셔도 돼요. 근데 일단 요만큼만 사보셔야죠. 딱 사보셨다가 다시 근데 흔들림이 나오거나 약간 좀 자리가 들어온다면 그때 추가로 사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는 네. 쪽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 보면서 이만큼 올라간 걸 뭘 또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화이팅. 그러면 삼양식품 지금 매수 가능 사인을 받은 거고 좀 더 내려갔을 때는 비중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을 주신 건데 네. 삼양식품과 같이 가는 종목이 있었죠. S&D 네.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은 반대로 움직여요. 12% 장중에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원체 네. 잘 가다가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럼 S&D 같은 종목을 담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 전에 앞서서 네. 종목 중에서 이제 원래 S&D만 많이 부각을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쭉 올라가되면 그것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MS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MSC요. 예, 이 종목도 그러니까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제 1,000억대가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어제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현재 14%. 네, 이 회사가 뭐냐면 스프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프.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한천 기라기닌 뭐 이런 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천연 물질 가지고 약간 가공식품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가지고 스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스프 같은 경우도 요즘 고급 라면 보게 되면은 네. 일반 스프가 두 개입니다. 일반 스프라고 맛내는 스프가 있고 후첨이라는 스프가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잘 알죠? 편돌이라서 그래. 예. 네. 편돌이. 거기서 맨날 점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예. 하여튼 그러다 거기서 나온 거 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했었을 때 스프 첨가물들 관련된 회사죠. 이 회사가. 네. 라면이 잘 나간다. 이런 회사를 잘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했어. 그거는 올라갔으니까 패스. 안 비쌉니다. 이 회사도.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S&D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불닭 제조하는 회사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받았었는데 주가는 흔들립니다. 네. 지금 어제 나왔던 실적 보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았던 거죠. 근데 그냥 지난 분기보다 살짝 낮은 정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잘 나갔어야 되는데 주가도 올라가는데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일단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맹점은 거기서 비용이 좀 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비용을 잡힐 때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S&D 지금 뭐 가보거나 탐방 갔던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공장이 네. 할 일이 많은데 없다 보니까 막 주차장 안쪽까지 막 증설해 버렸어요. 거기까지 나가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은 꽉 차 있고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들 뽑아야죠. 또 새 공장이 아마 하반기 되면 또 들어서 또 가동되는 걸로 압니다. 라인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 뽑아야죠. 공장 램프업 비용 들어가죠. 네. 하여튼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덜 나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게 되면은 시장 이상은 없는데 일단은 예상했던 시장의 스트리트 컨셉 네. 네, 이게 못 맞추다 보니까 주가가 좀 실적에 따라서 밀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회라고 생각 들어요. S&D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고 이제 막 사시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가 아까 아침에도 이 정도쯤. 그러니까 즉 일단 중요한 지지권 중에 하나가 9만 1,000원대쯤 네. 이 정도쯤에서 일단 내려갔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추가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동안에 좀 샀었던 사람들이 차익 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충분한 흐름들이죠. 나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막 나 4만 원에 샀어. 네. 뭐 무슨 2배 낫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출렁인다. 몰라 던지고 봐. 수익 났는데 뭐 이러면서 던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오늘 보니까 그런 것들이 손바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약간 거기서부터 8만 원대 한 중반 정도쯤 요 정도 라인까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한번 저점 매수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뭐 당장 오늘 밀리다 보니까 그냥 바로 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묵직해지는 과정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자리 보시면서 대가는 건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D도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 내려가는 그 자리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매수 오케이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식품주에 대해서 좀 더 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전방위적으로 분위기가 온기가 확산이 되는 모양새를 그려가고 있는데 오리온을 대표님이 주셨어요. 그때 오리온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말씀 주셨고 최고가 14만 8천 원이 도달이 됐습니다. 우리 수익률은 34% 가져가는 자리인데요. 오리온 리뷰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도 올라가셨어요? 기억도 안 나네요. 예. 네, 일단 대단했죠.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나쁘지 않고요. 주가도 아마 이제 우상향 쪽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기를 일단 지금 그동안의 주력이었던 뭐 네. 러시아라든가 네. 아니면 또 주력 쪽들은 계속 약간 못 나갔던 쪽에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확장이 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될 텐데 그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쪽으로 좀 더 확산되면서 나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지역별 다변화와 함께 슬쩍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비용 구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물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네. 거기다 이제 원화 강세가 약간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좀 또 주가도 그래서 비용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거 본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의미 있는 자리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오리온에 대해서 계속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지금 추세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저점대 부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있고 하지만 또 이제 레벨업 돼서 혹시 직전 고점 넘어가서 혹시나 뭐 한 13만 원대 중반대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단기 저항이 지난번처럼 들어오게 되면 또 저항 받지 않습니까? 오르게 네. 되면 대형주의 특성상 그러면 그런 거 감안하셔서 거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리하고 다시 누르게 되면 사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걸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온 그럼 말고 다른 관심주 현재 식품주 내에서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거 식품주 잘 나온 거 갖고 보게 되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예, 네. 좋은 것만 얘기하냐? 아닙니다. 혹시 보면 이번에 실적 안 좋아서 빠진 종목들 몇 개 한번 볼게요. 네. 대표적으로 빙그레 빙그레요. 예. 오늘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죠. 생각보다 덜 낙폭이 나왔다. 크네요. 네, 낙폭이 크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흔들리더니 실적 안 좋은 거 반영하면서 밑으로 밀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1분기 생각보다 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원래 성수기는 2, 3분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쯤 가격대, 그러니까 약간 좀 지지하는 이런 8만 원대 초반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 네.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락을 좀 기회를 이용하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대상도 있죠. 오늘 또 밀립니다. 실적 안 나온 종목들 오늘 죄다 밀립니다. 지금 대상도 그렇게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도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죠. 지난번 저점대 부분까지 했을 때 약간 2만 1,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온다.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은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된 측면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네.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더 보니까 풀몬이 또 급락합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온다 보지 급락이 나오죠. 예. 중요한 지지권을 닫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모습들이 살짝 보였었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종가 꼬리를 달아줘야 되는데 지금 효과가 너무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13,000원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크게 이상 없이 그래도 지지하고 나온다 그러면 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약하지만 지지를 어디서 하는지 네.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빙그레와 대상, 풀무원까지 식품주 여기서 이야기 끝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주제가 오늘 로봇이에요. 네. 로봇이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가는 종목들이 꽤나 많고요. 로보티즈가 네. 뭐 너무 잘 가네요. 그리고 유진 로봇이 최근에 쏘아 올린 공 덕분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로봇주는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로봇주도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게다가 요즘 보게 되면 중국 로봇 무슨 뭐 쿵우 하는 로봇, 마라톤 하는 로봇 다 나오고 있죠. 네, 그쪽도 열심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성과가 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테슬라가 우리는 놀고 있는 줄 아니? 그러면서 또 보여주기 시작하죠. 네. 로봇이 춤춥니다. 예?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런 춤 동작까지 보여주면서 그 유연한 그루브를 타는 이런 로봇을 옵티머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와라고 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이번에는 그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가서 조롱을 하더라고요. 조롱이 아니라 자랑이죠. 네.
우리는 이런 로봇이 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열받아서 우리도 그러면 AI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과정들이 네. 그러니까 일단 좀 많이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앞으로 2035년까지 연평균 54%씩 성장합니다. 50%씩 성장한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죠. 네. 근데 그때 분위기가 맞춰간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하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강했던 유진 로봇 패스하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진정한 로봇보다 약간 뭐 무슨 사회이사가 그분 관련주 너무 정치 테마로 좀 오염이 된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염 예, 네. 예. 유겸임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이제 패스. 그리고 오늘 보다 보니까 또 종목 중에 강한 주 쪽에서 에브리봇인가요? 이게 또 하나가 강한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13%. 네, 아침엔 강했는데 조금 주춤하긴 한데 이 회사에 대해서도 예전에 만들던 로봇 청소기 쪽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로봇 청소기는 다 중국이 꽉 잡았습니다. 네. 거의 다. 근데 그 중에서 R5인가요? 이거 관련돼서 좀 그래도 좀 알아주는 로봇 국산 중소형 쪽에서는 중소기업 쪽에서는 알아주는 로봇 청소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로보티즈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물적 부담한 뒤에 이제 노이즈 좀 사라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글로벌에서 잘 알려져 있어요. 회사 로보티즈는 몰라도 그 다이나믹 셀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부각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단계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쫓아가는 것보다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챙기고 부담 없이만 가져가자. 그게 일단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지금은 우리나라도 하드웨어 쪽을 좀 더 챙기려고 그래요. 네. 그런 모습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챙겨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 이야기 나눠봤고 지속적인 관심에 둬야 되는 자리로 좀 전방위적으로 로봇을 풀어주셨는데요. 오늘 건설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 원전이라는 재료도 붙은 건설주가 있고요. 현대건설, GS건설이 대표적일 거고요. 플러스 그 밖에 뭐 이슈들로 잘 가는 쪽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묶이면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네. 건설주는 어떤 관점이세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보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중소형 건설과 관련돼서 또 이제 정치 테마랑 막 엮여지는 그런 건설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뭐 상의 건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는 패스하시고요. 그건 건설주라고 보기보다는 네. 건설주의 탈을 쓴 이때 한번 좀 해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패스하고 전반적으로 건설 업황만 보게 되면은 지금 건설 쪽들 혹시 그 아파트가 많이 오른 거 아세요? 좀 혹시? 그럼요. 많이 네. 알죠. 네. 많이 올랐죠. 몇 번째가요? 세 네. 채 갖고 계시는. 아우 죄송합니다. 희망입니다. 예.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올라갑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새 정부에 대해서 좀 뭐 변화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 사이에 공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감도 좀 있겠지만은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작년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약간 내가 살고 싶어 물론 저 지방 쪽에 아직 미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고 싶어하는 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항상 가고 싶어하는 그곳, 강 밑에, 그리고 또 그 라인들 이렇게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네.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쪽들은 계속 다음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부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수가 이제 개선된다는 관점들과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 게다가 또 금리는 내려갈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더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건설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근데 대형 건설사를 하시고요. 원전과 연관된 쪽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딱 종목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은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DL, ENC. 네. 그리고 원래 이게 이 두 회사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원전인데 원전보다 SMR. 소형 모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어요. 네. 만약에 그냥 원전까지 같이 간다 그랬었으면은 대우건설 아시죠? 네. 이 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업력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대우건설까지 갔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올라오는 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SMR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회사들이 더 지금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좀 그 탄력은 좀 줄을 거고 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HD
건설. 예. HDC 현대산업개발이요? 아니요. 그냥 힐스테이트. 예, 그 네. 브랜드 갖고 있는 그 건설사가 더 낫겠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DLENC, 현대건설 그 두 종목 정도만 추려서 압축해서 바라보자. 결국에는 원전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예, 그게 답니다. 예. 오늘 원전도 굉장히 잘 가요. 특히나 뭐 BHI 같은 종목이요. 이제 뭐 네. 제2의 삼양식품 네, 잘 가라 이러면서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 그거를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이라도 막 그렇게 관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묵직한 회사가 벌써 이때 그때 체코 원전 불발된 다음에 그때부터 여기까지 해서 거의 10,000원이 올랐어요. 네.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거죠. 조금 조정 나온다 사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도 지금 자리 사야 되는 때, 그리고 건설주도 원전과 엮여 있는 종목들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건설과 DLENC 받아봤고요. 자, 오늘 2차 전지단 짧게 여쭐게요. 2차 네. 전지는 대체 뭐 희망이 없나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속상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하락이고 LG엔솔 신저가 같잖아요. 네. 뭐 4680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숨부터 쉬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참 아픈 섹터고 저희한테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죠. 네. 얘만 제대로 갔었어도 우리가 지금 지수가 한 2,700 중반은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들은 네. 우리나라 쪽은 그러니까 쇼플레이가 당하고 있는 쪽이죠. 지금 홍콩 쪽에서 상장된 CATL 때문에 CATL로 관심이 높고 그쪽은 롱, 우리는 숏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더 압박이 더 큰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잘 보셨다가 혹시나 2차 전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지금 아니에요, 그럼?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예, 네. 한 번 더 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노리는 가격은 28만 원대 중반 이 정도 오게 되면 솔직히 한번 사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저점 매수로. 네. 예, 그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적어도 한 30만 원대 근처까지 30만 원 중반대까지는 한번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3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일단은 플레이하는 정도죠. 그렇게 네. 말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 지금 옥석 가리기 잘해야 된다 말씀 주셨죠. 딜 네. 사이트에서 좋은 종목 많이 주고 계신데 오늘 어떤 종목이에요? 네, 일단은 오늘 좀 쉴 줄 알고 가져왔는데 오늘도 오르네요. 그래서 조금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예,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안 좋은데 왜 갖고 왔어? 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갖고 온 건 제약이 아니라 화장품 회사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제 피부 좀 괜찮지 않나요? 오, 마데카 크림 쓰세요? 오, 맞죠? 바로 나오시네요. 예. 쓰다 보니까 네. 와이프가 권해주고 쓰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네요. 네, 그래서 그거 어디 거야? 봤더니 동국제약 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주가가 화장품 헬스케어 매출 비중이 35%인데 네. 올해는 거의 40%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쪽이 장사가 잘 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장품 쪽에서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재평가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PR 올해 나올 실적들 한 9배 정도밖에 안 된다. 제약사 치고도 싸고 화장품 쪽 치고도 쌉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추가 레벨업이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목표가는 지금보다 한 18,500원 정도가가 일단 1차 저항인 것 같은데 조금 올라서 2만 원대까지 보겠습니다. 2만 원대까지 2만 가도 원.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700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장품 주로서의 그 면모를 좀 뽐낼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 받았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700원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